대법원 2025년 5월 26일자 2025-514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예규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헤이그 협약이라 한다. 헤이그 협약은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로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일상 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헤이그 협약 가입 후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 헤이그 아동탈취법을 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르면 아동 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아동의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헤이그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 심판 등에 의하여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헤이그 협약에 근거한 아동 반환 청구 사건에서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집행 권한이 되는데 헤이그 아동탈취법에서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집행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종전 실무는 국내의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57조 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고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 제특 82-1 2025년 1월 15일 재판 예규 제1894호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 제특 82-1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 제특 82-1 구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에서는 유아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집행 불능이 되거나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헤이그 협약의 신속한 반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24년 1월 10일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 등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제특 2024-1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이 사건 예규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예규에 따르면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은 집행관 및 집행 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3조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 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등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규 제4조에서는 아동의 복리와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집행관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연령, 양육 및 생활 상황, 의사 능력 유무, 건강 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 법무부 장관,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제1호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제2호 아동 또는 채무자를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제3호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4호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예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집행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 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